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꼬메타크의 스페이스바 팀입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진행되는 부동산 교육을 위한 자리바꾸기 게임에 대한 규칙 및 방법을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임 규칙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게임 전 준비 단계에서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게임은 1년 동안 진행되며 자리는 한 달에 한 번 교체합니다. 한 학급당 24명이라는 가정하에 규칙을 설정하였다는 점 또한 참고해주세요.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우선 내가 계약할 집이 있어야 하며 그 집의 주인도 있을 것이며 부동산, 은행, 동사무소 등의 기관에 들려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학급 내 각 자리가 집을 의미하며 매매 계약을 하듯이 학생이 자리를 산다면 해당 자리의 주인은 그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리는 사고 팔 수 있으며 세를 내놓는 것과 세 들어 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학급 내 부동산 게시판을 통해 운영되며 담임 선생님이 부동산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 거래될 화폐는 저희 스페이스바에서 설정한 가상화폐인 바를 사용합니다. 바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지만 통장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형태로 관리됩니다. 이러한 돈 거래를 관리할 은행과 각종 세금을 걷는 국세청, 전입신고를 할 동사무소는 학생들 중에서 선출하여 진행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관리할까요? 우선 매달 학생들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월급에는 출석료와 직업료가 포함됩니다. 출석료는 한 달 동안의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직업료에서 직업은 1인 인력과 같은 개념으로 학기가 시작할 때 학생들은 각자 직업을 정하여 그에 따른 월급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은행, 국세청, 동사무소도 직업에 포함되며 학생들의 출석부를 관리할 서기 또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주번이나 청소 당번을 했을 시에 보너스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자신의 거래 내역을 기록할 통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계좌번호인 학번을 기록합니다. 아래 세부 항목을 작성한 후 인감을 찍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래 일자, 종료 내역, 거래액, 잔액 등을 학생들은 각자 기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역 작성 후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 도장을 받아야 거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통장 관리를 개인이 하는 대신 정확한 거래를 위해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바 통장은 거래 내역 기록의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택청약 통장으로도 쓰입니다. 주택청약은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한 달에 최대 2번 자유로운 날짜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5에서 20바의 범위 내에서 저축할 금액을 통장에 기입 후 은행의 도장을 받으면 저축이 완료됩니다. 납입 횟수가 4회 이상이며 총 저축한 금액이 60바 이상인 학생에게는 여름방학에 진행될 청약 분양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새 학기가 되어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앉을 자리와 짝이죠. 3월의 자리는 새 학기인 만큼 학급 자율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합니다. 3월에는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지 않지만 학생들은 자리를 탐색해보며 다음 달에 어느 자리를 앉으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기로 보내면 좋겠죠. 직업은 쉽게 말해서 1인 1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급 자율로 1인 1역을 정하듯 학생 개인별로 직업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직업에 따른 월급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저희 스페이스바에서 예시로 제작한 직업 및 월급표입니다. 직업과 월급은 학급 자율로 변경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직업은 은행, 동사무소, 국세청, 그리고 서기입니다. 담임교사는 자리바꾸기 게임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통장을 학생들에게 배분하며 초기 자본 500바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합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본격적으로 4월 자리 배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단, 첫 이사인 만큼 학생들의 경제관념과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4월에는 월세 계약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따라서 4월에는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본인의 자산만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 요일별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시세 측정 기간에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다음 달에 앉고 싶은 자리 1순위, 2순위, 3순위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게시판에 해당 자리에 1순위, 2순위, 3순위 좌석을 각각 부착합니다. 이때 이전 달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희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요일에 담임교사는 각 자리별 시세와 자리 배치 결과를 공개합니다. 시세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스티커 개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리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리 선정은 항상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민지가 2순위로 혼자 2분단 맨 앞 자리를 희망해도 민지가 1순위로 찍은 자리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한 자리에 다중 수요 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으로 자리 선점 기회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 안에 해당된 학생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합니다. 3순위 자리의 선점까지 모두 실패한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임의로 남는 자리에 배치합니다. 이때 최대한 그 학생이 희망했던 자리와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목요일에는 자신이 한 달 동안 거주하게 될 자리에 대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부동산 관리자와 세입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자신의 자리에 해당되는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를 확인하여 통장에 기록하고 은행에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사 전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난 후 금요일 조회 시간에 학급 전체적으로 자리 이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사만 한다고 해서 그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신이 새로운 집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부동산 게시판에 해당 자리에 한 달 동안 거주하게 될 학생의 이름과 계약 형태를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학생들은 4월 한 달 동안 해당 자리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4월에는 드디어 첫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급에는 앞서 말했듯이 출석료와 직업료가 포함되며 마지막 주 월요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석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서기는 한 달 동안 기록한 출석부를 은행에 전달하고 학급 게시판에도 게시합니다. 학생들은 학급 게시판에서 자신의 출석 일수를 확인하여 한 달 출석료를 계산하고 통장에 기입합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출석료 지급이 완료됩니다. 직업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급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직업 및 월급표를 확인하여 자신의 직업에 해당하는 월급을 통장에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세금 5%를 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기의 월급은 본래 500바이지만 이의 5%인 25바가 세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결국 475바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실수령액을 기입한 후 은행에 확인 도장을 받으면 직업료 지급 완료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현재 자리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겠죠. 이 게임에서 월세는 한 달에 2번, 즉 2주에 한 번씩 납입하도록 합니다. 월세는 원래 집주인에게 납입하는 것이지만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없으므로 통장에 납입 내역을 기입하는 것만 진행합니다. 청약은 희망자에 한해서 청약 저축을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전 달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청약통장에 새롭게 가입 가능하며 해지 또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현재 자신의 짝과 사이가 나빠져서 자리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칠판이 보이지 않아서 자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리 이동을 원할 시 자리 맞교환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자리를 바꾸는 사람과 바꿔주는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 300바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사한 지 2주를 채 넘기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2주차 월세는 지불하고 이동해야 하며 2주를 넘긴 후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추가 월세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낸 후 또다시 자리 교체 기간이 되돌아왔습니다. 3월 자리 교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는 월세, 전세, 그리고 매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계약이 모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경우에 자리를 아예 사버릴 수도 있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자리를 둘러봐야겠죠. 우선 지난달과 동일하게 시세 측정을 진행합니다. 매물의 유형은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세 자리만을 선택하여 자석을 부착합니다. 수요일에 담임교사는 각 자리별 시세와 자리 배치 결과를 공개합니다. 학생들은 전월세 및 매매에 대한 시세를 모두 확인한 후 자리의 계약 형태를 선택합니다. 목요일에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지난달 납부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죠. 전월세 계약의 절차는 이전 달과 동일합니다. 단,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지만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자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부동산 계약 시 전세 자금을 집주인에게 한 번에 지불하였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존 집주인과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지금은 매매 계약이 처음으로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자인 담임 선생님과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시세에 따른 매매가를 기존의 집주인에게 지불합니다. 그 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지불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국세청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금액별 세금 부과액을 확인 후 다음 달 첫 등교일에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4월 마지막 주에 5월부터 거주할 자리에 대한 매매 계약을 진행했으면 6월 첫 등교일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의 유형을 선택한 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됩니다. 이때 대출 기간과 연장 여부, 이율 상환 날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요일 조회 시간에 학급 전체적으로 자리 이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부동산 게시판에 해당 자리에 한 달 동안 거주하게 될 학생의 이름과 계약 형태를 기록해 놓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계약 형태가 다양해졌으니 이 점 유의해서 게시판에 잘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름방학 전까지 매달 반복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출금 상환 기간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만약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체될 경우 신용등급이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신용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학생마다 자리를 계약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월세, 전세, 매매로 나누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방법 혹은 연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매로 살던 학생들은 자신의 자리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매물로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아예 팔아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매물로 내놓지 않으면 집주인인 본인이 계속 본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내놓기로 결정한 학생은 매물의 형태와 시세를 스스로 결정하여 시세 측정 기간에 부동산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자리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지 않는다면 계속 그 자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월세로 살던 학생의 경우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던 학생은 계약 연장이 1회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 집주인과 구두 연장을 진행하여 계약서 연장 여부 체크란에 체크한 후 그 자리에 계속 거주합니다. 월세로 살던 학생과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학생들은 부동산 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매물을 둘러봅니다. 매매로 살고 있던 학생이 매물을 내놓았을 경우 그 학생이 선택한 매물의 형태와 가격으로만 그 자리에 계약할 수 있으며 이때 집주인은 매매로 살고 있던 학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리의 경우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시세 측정 진행 후 자리 배치가 완료되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학생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자리 이사를 진행한 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할 일을 모두 처리하고 부동산 게시판을 리뉴얼하면
모든 자리 교체가 완료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8월에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등교일이 비교적 적은 8월은 학급 자율에 맡겨 7월 자리 배치를 그대로 연장하거나 자유롭게 앉는 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8월 첫 등교일에도 7월 달에 대한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하며 청약 납입 또한 여름방학 전까지 최대 2회 가능합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2학기 자리 배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학 후에는 자리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리 분양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여름방학 기간에는 일부 자리의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이 게임에서는 가정합니다. 재개발구역은 총 10자리로 담임교사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1학기 때 측정되었던 시세를 기준으로 상위 시세 중 5자리, 하위 시세 중 재개발을 진행할 5자리를 랜덤으로 정합니다. 담임교사는 여름방학 직전에 재개발 구역을 선정하여 방학하기 전 학생들에게 해당 구역의 재개발 공사를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자리를 매물로 보유하고 있던 학생에게는 시세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재개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한 후에 해당 구역 10자리는 청약 분양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어 2학기 개학 전 분양이 진행됩니다. 청약 분양은 여름방학 기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당첨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선 청약 분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 분양 신청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건에 충족하는 희망 학생들은 온라인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메일로 제출합니다. 담임교사는 청약 추첨 일시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후 줌을 이용하여 실시간 추첨을 진행하고 순위별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리 추첨은 1순위-2순위 순으로 진행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납입 총액에 상관없이 청약 가점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추첨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때 1순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상위 시세 5자리 중에서 분양 가능하며 2순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하위 시세 5자리 중에서 분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시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청약 당첨자에게는 자리를 분양받을 기회가 주어지며 해당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첨 즉시 자리 분양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례가 지나가면 더 이상 분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만약 청약 당첨자가 자리 분양을 포기했을 경우 해당 자리는 그 다음으로 청약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이미 추첨된 자리 자체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자리 추첨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순위별 추첨을 모두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분양되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일반 부동산으로 넘어갑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자리는 매매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1학기 마지막 시세로 측정된 매매 금액의 절반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세는 상위 자리의 경우 75바, 하위 자리의 경우 25바로 징수됩니다. 청약 당첨자에게 재개발된 자리를 모두 분양한 후에 남은 자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리 배치 방식에 따라 배정하며 이 또한 계약 전 온라인으로 미리 배정합니다. 이때 매매를 제외한 1학기 때 진행되었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초기화되며 개인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 시세 측정은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이때 1순위, 2순위, 3순위 자리는 색깔을 다르게 하여 구별하도록 합니다. 시세 측정 결과 공개 및 자리 선정 또한 온라인으로 사전에 공지하여 개학식 날 해당 자리에 바로 착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학기 개학식 날 학생들은 방학 때 진행되었던 청약 분양 및 자리 배치 결과에 따라 해당 자리에 착석합니다. 2학기 개인의 통장 잔고는 1학기 때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학생들은 개학 후 8월에 대한 출석료와 직업료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2학기에 새로 선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학기 때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학생들은 청약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이때 저축기간에 따른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이때 2학기에 새로 선정된 은행과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2학기에는 새로운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학기와 동일하게 마지막 주에 시세 측정을 진행한 후 시세에 따라 다음 달 자리를 배치합니다. 월세, 전세, 매매 계약이 모두 가능하며
청약 당첨자도 분양받은 자리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의 과정은 1학기와 동일합니다. 월세금은 2주에 한 번, 전세금과 매매금은 계약 체결 시 납입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리 이동을 원할 시 자리 맞교환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자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 당첨자는 자리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1학기에 5에서 7월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스페이스바 팀에서 기획한 자리 바꾸기 게임은 12월까지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 및 계약 연장은 모두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12월 안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1월 이후부터는 학급 재량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에서 기획한 자리 바꾸기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게임 규칙과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이해가 잘 되셨나요? 학생들이 부동산 개념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게임을 기획해보았는데 저희 스페이스바 팀의 의도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바 팀이었습니다.